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알아보고 있는데요. 수요일인 오늘은 유안타증권의 송태원 과장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볼게요. 확실히 요즘 시장을 보면은 국내 시장도 그렇고 뉴욕 증시도 그렇고 특별하게 뭐 재료가 좀 없다, 재료가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소폭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유들 같이 봐주시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지난주가 핫했던 주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었었고, 이제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이제 파월 연준장이 하원에 가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증언이 나오기 전까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잡아가기도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옵션 만기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만기 전에 사실상 콜옵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것도 청산이 좀 많이 됐다 보니까 네. 뭐 대부분 그 방향성을 잃고 뭐 횡보를 일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하락에 대한 폭 자체가 아침 시장만 하더라도 조금 더 깊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장 후반으로 가게 될수록 나스닥을 중심으로 이 낙폭을 축소됐다는 점, 뭐 이런 점은 국내 증시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번에 뭐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한 데는 중국의 금리 이제 인하 결정도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사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렇죠. 네.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사실상 이 대출 금리 관련돼서 다른 금리를 중국에서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 금리를 내릴 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었는데 생각보다는 금리 자체가 높게 내리지는 않았어요. CPP를 인하를 하게 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좀 약하네라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시장에서도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홍콩 증시가 이에 따라서 약세를 보이게 되고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미국까지도 이런 부분이 좋게 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 경기에 대한 부분이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높아짐에 따라서 유가가 여기에 가장 먼저 반영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GDP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2023년도에 GDP를 6%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5.4% 정도 이제 이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중국의 경제 성장의 큰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부동산 이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부진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미중 관계에 관련돼서 일부 완화가 되는 제스처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실상 이 제재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와 관련돼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에 관련된 쉐브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도 2%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돼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에 뭐 바로 기인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CEO에 대한 교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한 4%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고요. 뭐 징동닷컴이라든지 아니면 핀듀오듀오 같은 경우에도 7%에 가까운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썩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글로벌 IB들이 좀 중국에 대한 경제 전망치를 거의 5% 초반으로 다들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가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혹은 말씀 주신 중국 상장주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종목별로 봤을 때는 테슬라 참 강합니다.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5%나 올랐었는데 뭐 최근에 충전기 관련 소식들도 있고 오늘 모디 총리랑 또 이야기도 나왔더라고요. 테슬라 관련해서 어떻게 볼까요? 테슬라가 270불을 넘겼어요. 사실 오늘 나스닥을 많은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분위기 자체를 좋게 만들어주는데 네. 테슬라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은 로이터 통신에서 리비안이 역시나 테슬라 관련돼서 이 충전기를 함께 사용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게 됩니다. 리비안이 빠르게 되면 2024년도부터 자사의 이 자동차를 이 테슬라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2025년도부터는 테슬라 스타일의 충전 포트를 표준으로 만들게 되면서 이제 나올 때부터 바로 그냥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이 테슬라에 있어서는 충전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표준에 대한 부분이 포드도 이제 이 테슬라의 충전 생태계로 들어가게 되고 GM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번 리비안도 들어가게 됐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런 충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확대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거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RBC 캐피탈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포드모터스와 GM이 전기차 확대 과정에서 테슬라와의 제휴 결정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대표적인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인 스텔란티스 역시나 네. 여기에 이제 비슷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의견을 냈었고요. 또한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관련돼서 어제 커멘트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어제 현대차가 인베스터 데이를 하게 됐었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현대차 이 사장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돼서는 우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전압에 대한 부분이 이 현대차에 관련된 부분이 더 높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우리보다 속도가 느린 슈퍼차저로 가는 것이 맞을지는 고객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약간 애매모호한 식으로 그렇네요. 얘기를 하기는 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터 통신에서 보게 되면 현대차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미 시장에서의 테슬라 슈퍼차저가 12,000개 정도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현대차 역시나 이 생태계 쪽으로에 대한 이 들어감 혹은 아니면 혼용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네.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계속적인 이러한 모멘텀 자체는 이 테슬라가 더욱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인도 관련돼서 네.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뭐 이러한 이제 논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관련돼서 중국에서에 대한 이 테슬라 판매량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중국에서의 판매량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4월 주간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주간 단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주간 단위로 한 15,000대 이상씩 계속적으로 이 판매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기가 팩토리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욱더 증설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인도 시장도 역시나 큰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여기서에 대한 이제 이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뉴스 플로우를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CNBC에서는 재밌게도 네.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앨런 머스크 CEO한테 지금의 시가총액을 유지를 해주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문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앨런 머스크 CEO의 답변은 자율주행 관련돼서 난제를 얼마만큼이나 풀어내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테슬라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이 우리가 이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한다. 구독 경제를 하려고 한다. 이거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이 진행이 되어야지만 테슬라가 여기서에 대한 시가총액이 다시 한 번 더 점프업이 획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이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왔다가 이 이슈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박스권에 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테슬라 호재성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말씀 주신 대로 서학개미 중에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보다는 그 이외의 것들을 좀 집중하는 모습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모멘텀이 불거질 수 있는 테슬라 오늘 5%로 상승 마감했는데 이슈들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섹터 넘어가 볼게요. 요즘 인텔이 상당히 좀 또 공격적인 투자 확대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네. 공격적인 투자 확대가 나오는데 주가는 좋지 않아요. 주가는 소극적이네요. 네. 네. 주가는 3.7% 하락을 하게 됐는데 뭐 그만큼 돈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쵸? 이해할 수 있는 네. 부분이기는 하지만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이 3일 동안 한 나흘 동안 80조 이상이 네. 이제 발표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독일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게 됐고요. 한 40조가 넘는 투자를 2027년도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만큼 인텔이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 투자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인텔이 사실상 시장의 지위를 많은 부분 잃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에 대한 공격적으로 이 포지션을 변경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계속 기업에 대한 부분도 우려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전략 자체가 IDM 2.0이라는 전략 아래에서 이런 투자 공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네.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제 투자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반도체에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게 맞기는 그쵸? 한데 네. 전일 시장에서 보게 되면 전혀 역시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 랩리서치라든지 이런 종목들 역시나 약박권에서 그냥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은 너무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아직까지는 반도체 장비 관련돼서 투자의 캐패시티 사이클 자체가 아직 축소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이러한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더욱더 많이 늘어나갈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가져보신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엔비디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또 같아요. 올랐죠. 네,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오르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AI가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에버코어가 향후 몇 년간 엔비디아가 가장 가치 있는 회사로서 거래되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AI는 계속 확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목표 주가를 사실 500불도 높은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높죠. 550불로 다시 한 번 더 네.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사운드하운드 AI라는 종목이 있게 되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 20%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더욱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메타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1% 넘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빅테크 중에서는 가장 많은 상승폭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던 이유가 또 빅테크 종목들 덕분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받침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특별한 종목으로는 오늘 27% 급등으로 마감한 버진 갤럭시 홀딩스 살펴볼게요. 사실 이 내용은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지난 목요일 날 장 마감을 하고 네. 나서 시간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내용으로도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금요일 시장 보게 되면은 이 버진 갤럭시 홀딩스가 40% 정도가 올랐다가 한 16% 정도 장 마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정말 반짝 이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추가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30%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트렌드 티커의 4위에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가에 대한 상승 혹은 아니면 우주항공 관련돼서 상업 재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다시 한 번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부 뉴스에서는 뭐 밈 종목으로도 다시 한 번 더 거론이 네. 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 버진 갤럭시 홀딩스가 상업 운전을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네. 그 운전 개시 일자가 27일부터 30일 날 이제 사이에 이제 우주여행을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탈리아 관련돼서 공군하고 과학자가 여기에 3명이 타게 되면서 많은 과학 실험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포인트 가이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3장의 티켓이 각각 20만 불 네. 정도에 팔렸다고 하고 있어요.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네. 이게 되게 될 텐데 그 관련돼서 이제 어느 정도의 상업화가 정말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보게 되면은 조만간 개시되는 상업용 우주 비행 그리고 뒤이어 하반기에 이루어질 민간 우주 비행에서 버진 갤럭틱의 상승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27일, 30일 사이에 한 번 발사를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 번은 이제 8월달에 이제 발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민간 관련된 우주 비행사가 참여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8월 달에 이슈가 더 엄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 비행을 이제 좀 꿈꿔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도래하는 것 같은데 일정들 체크해 보시면서 관련 종목에 투자 전략 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가서 전망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도 어제도 그렇고 약간 좀 방향성이 없게 움직이면서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의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시장 자체는 한 0.3% 정도 하락이 나온 약박권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수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내일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증시도 역시나 약보합권 내 혹은 오전 정도에는 하락폭을 조금 키우다가 오후에는 다시 한 번 더 하락폭을 축소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이러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지수와 정방향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종목 수가 소수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SK 하이닉스가 한 1%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기에 따라서 한미 반도체라든지 주성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몇몇 종목들만 반도체 섹터에서 상승이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섹터별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에 대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인텔리안테크 갖고 왔고요. 네, 우주군요. 오랜만에 가지고 온 종목인데 이 종목이 사실 유중에 의해서 한번 급락이 나온 이후에 한번 레벨 다운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 한 4%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바닥의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을 어제 엿보았던 이제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관련돼서 우주 관련된 종목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관련된 안테나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텔리안테크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외소 위성 통신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그 기저에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6월 12일 날 국내에 통신 사업자 이 등록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를 위해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가져갈 만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외도 통신 관련돼서는 사실 안테나를 원앱 쪽에 많이 납품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관련돼서 추가적인 부분의 공급 수주라든지 공급 계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5월 9일 날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컴퍼니 A랑 공급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이 비밀 조항 때문에 이 회사를 말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시장에서는 그걸 아마존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고객사의 확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 조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이제 우주에 대한 관심도 올라오고 있고요. 적게도 통신에 대한 부분들까지 여러 모멘텀 불거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유상증자 이후에 한 차례 급락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규장에서 흐름 관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 사실 시장에 좀 재료가 부재한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이슈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나 미래산업에 또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한 뜻을 모으고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두시면서요. 오늘 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